네, 볼 모닝 라이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9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우리 소니가 올라왔다는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 선정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발표한 이달의 선수 후보에 들어갔는데 프리미어 사무국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 선수가 9월 중앙 공격수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달에 6골을 넣었는데 이 6골이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 토트넘은 선두 맨시티의 승점 1점 뒤진 채 2위로 9월을 마감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9월 활약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총 4개의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리그에서 총 4개의 경기를 소화를 했고 보면 풀타임은 없지만 4경기에서 6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몸 상태가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졌는데 그래서 풀타임 소화는 없지만 꾸준히 80분대를 소화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먼저 4라운드 벌리원정 저희가 함께 입중계를 했죠. 그렇죠. 이 경기에서 동점골을 포함해서 총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날 토트넘 5대2 승리를 거뒀었고요. 이어진 5라운드 셰필드전에서는 득점은 없었지만 선발 80분을 소화를 했고 이날 경기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시샬리송의 그렇죠. 1골 1도움 활약으로 토트넘 2대1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죠. 그 다음 이제 6, 7라운드가 좀 강팀들을 상대했습니다. 아스날 원정 경기 리버풀 홈 경기였는데 아스날전에서는 79분, 리버풀전에서 69분을 소화하면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스날전에서는 토트넘 실점할 때마다 그걸 만회하는 동점골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2골을 기록했고 리버풀전에서는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 골이 또 손흥민 선수 프로 통산 200호 골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2경기 1승 1무를 거두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팀 입장에서도 아스날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너네 그냥 좀 돼지 눈이 좋았잖아 라고 그렇죠. 했는데 벌리 셰필드는 승격팀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스날의 원정을 가서 비겼고 그다음 리버풀을 홈에서 잡아내면서 이제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의 축구가 먹힌다라는 걸 토트넘 입장에서 보여줬고요. 자 일단 9월 이달의 선수 후보를 한번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팀 성적도 가장 좋고요. 개인 공격 포인트도 일단 가장 좋습니다. 네, 4경기 토트넘이 무패를 달렸잖아요. 3승 1무로 팀 성적도 가장 좋은 편이고 개인 득점 기록도 6득점 0도움 가장 좋은 편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선수로는 홀란 선수가 꼽혔었거든요. 홀란 선수가 이번 9월 달에만 5개의 골과 도움 1개를 기록했으니까. 근데 홀란 선수는 이렇게 골을 해트트릭도 하고 했지만 사실 개인 활약이 좀 들쭉날쭉했었거든요. 아예 무득점 그친 경기도 있었고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도 있었고 홀란 선수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후보에 제외되지 않았나 싶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에 BR 선수까지는 없습니다. 후보 중에서는. 그래서 좀 강력한 경쟁자들을 그래도 살펴보면은 올리 와킨스 선수,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 선수가 4개 골과 1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와킨스도 좀 몰아친 그렇죠. 몰아친 경기가 있었죠. 네. 빌라가 성적이 3승 1패인데 1패가 있긴 하지만 빌라의 전력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팀으로도 기록했고 개인으로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를 이은 선수들로는 제러드 보원, 웨스트햄 공격수라던가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 공격수. 알바레스는 그렇죠. 알바레스는 충분히 후보가 강력하게 될 수 있겠죠. 2득점 2도움 알바레스가 기록을 했고 보원은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가 4경기 3승 1패 2득점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페드로 네토 울버햄튼 공격수가 1득점 3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사실 네투 선수는 팀 성적이 좀 아쉬운 편입니다. 네투 선수는 이 공격 포인트 말고 그냥 경기 기여도라든가 이런 게 황희찬 선수 경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돋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팀 성적이 1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실제로 공격 포인트 자체도 다른 경쟁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손흥민 선수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투를 보고 임형철 위원이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팀의 전술을 초월하는 존재. 그렇죠. 네. 사실 올 시즌 초반 활약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주면서 이제 득점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 네투 선수는 공격진 전체를 좀 이끄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자책골 득점을 어시스트하거나 이런 장면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좀 아무래도 팀 성적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냥 개인의 활약으로만 따지면 네투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에 이제 수비수 키어런 트리피어가 올라왔는데 이 선수는 4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게 한 경기에 거의 몰아서 나왔죠. 뉴캐슬이 대승을 거둘 때 몰아서 나온 편이 있고 이렇게 7선수죠. 7선수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뉴캐슬이 소화한 모든 경기가 들어간다면 트리피어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잡아냈고 그렇죠. 네. 챔스에서도 성적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우린 지금 EPL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나인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수상을 하면은 3년 만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게 앞서 3차례가 있었는데 2016년 9월, 그리고 2017년 4월, 그리고 2020년 10월 이렇게 총 3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뭐 시어러, 앙리, 램파드랑 함께 최다 수상 공동 7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면. 네. 현재는 이 선수들보다 한 개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역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모하메드 살라가 4번째씩 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수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과도 동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이 현재 지금 현역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는 가장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6년 9월에 이제 왜냐면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저 때 이제 스페인에서 어학연수 할 때인데 그 토트넘 팬인 노엘이란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렇죠. 전 시즌과 달리 너무 잘하니까 지금 너무 잘한다. 7번과 너무 잘 어울린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 그 할아버지 지금쯤은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네. 그 시기 이때 사실 여름에 직전에 다시 막 독일로 돌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걸 깨면서 첫 수상을 했었고 그 이후로 2차례를 더 받고 이번에 4번째 수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이제 역대 최다 수상자는 세르히오 아구에로 그리고 해리 케인이 각각 7회씩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엔지 포스테코글 감독은 백투백 수상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감독 데뷔하자마자 이달의 감독상을 지난달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다시 한번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성적만 따지고 보면 또 못 받을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한 달 동안 4경기 3승 1무를 거두면서 골득실이 플러스 5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 실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벌리를 상대로도 2실점을 했었고 아스날전에도 2실점했고 리버풀전에서도 실점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 센 화력으로 3승 1무를 거뒀고 현재 후보에 올라와 있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들 중에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포스테코글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투백 수상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북런던 라이벌인 미켈 아르테타 역시 무패고요. 골득실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아르테타가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겠죠.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똑같이 이제 토트넘과 같이 3승 1무를 기록했는데 골득실이 플러스 2, 2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리그 순위도 3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한 단계밖에 낮지 않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에디아우 감독이 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9월의 흐름이 워낙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 초반에는 막 대진운도 안 좋았었고 뭐 이러면서 뉴캐슬 부침을 겪었지만 1패가 있긴 하지만 이달의 감독상이라는 게 꼭 기록 순서대로 승점을 딴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팀의 기대치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냈는지 이런 면들도 고려가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도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고 특히 한 경기 8골인가를 몰아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골득실도 플러스 9로 굉장히 높고 뭐 이런 면에서도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메리 감독, 운ai 에메리 감독도 빌라를 이끌고 사실 토트넘, 아스날, 뉴캐슬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경기 3승 1패를 거두면서 5위까지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하우 감독, 에메리 감독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클롭 감독도 네.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뭐 많은 토트넘 팬들의 이제 비난을 받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클롭 감독도 토트넘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그 전까지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클롭 감독도 역시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빗카리오. 그렇죠. 요즘 토트넘 팬들한테 빛이라고 불리는. 네. 빗카리오가 번리전 라일 포스터 슈팅 선방 장면이 이달의 선방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네요. 네, 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라던가 뭐 SNS 계정을 통하면 이달의 선방상 후보들의 선방 장면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벌리전에 있었던 슈팅 선방한 장면으로 이달의 선방상 후보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각 부문별로 이렇게 후보들이 있으니까 토트넘이 휩쓸 수도 있는 뭐 그런 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9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또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도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좀 가장 유력해 보이지 않나. 네. 하지만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